근데 식약처에서는 자기네는 전혀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언급한 적이 저도 이제 없다. 들었어요. 제가 저기 귀국해서 금요일 날 아예 오송에 미팅 때문에 갔다 왔는데 그 자리에서 바이오 심사조종과의 그 연구관하고 저 세포치료 유전자과의 그 정호상 연구관 나와갖고 자기는 재생업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절대 자기 허가국에서 그런 말 안 했다고 맹세한다. 했으면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치료 목적 승인과 연구 목적 승인의 차이점이 뭐냐면 치료 목적 승인은 환자 수에 제한 없이 예, 그 허가받은 승인받은 병원에서는 제대로 제값을 받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연구 목적 승인은 계획서를 내요. 뭐 우리 이거 임상하듯이 우리가 2년 동안 뭐 100명을 하겠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구 목적 승인 원래 취지는 돈을 못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건 그 연구 목적 승인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그리고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용화라고 하는 거의 의미를 우리 상용화의 의미가 뭐예요? 그 제값을 받고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상용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의미가 분명히 맞다라는 게, 저는 중학교만 나와도 알 것 같아요. 중학교만 나온 사람도 이거는, 그리고 단지 이제 일단 뭐 질문 받으면서 하겠지만, 이제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이제 재생의료법으로 승인받은 거는 이제 해당 병원으로 제한되는 거고, 의약품으로 받으면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의약품의 사용이 가능한 병원은 어디든지 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제 이번에 승인받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승인받은 거는 그 병원의 중요성은 보다는 이 그 줄기세포의 품질, 다음에 안전성, 그다음에 그 효과 가능성을 다 종합 평가를 해서 승인을 내준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 그 바이오스타 줄기세포 기술연구원의 기술이 승인받았다고 해도 무방하죠. 제가 3월 19일 날 참석했을 때는 참석한 포지션이 뭐였냐면 이 알츠하이머 치료 기술을 줄기세포 치료를 개발한 개발자로서 참석해서 최종 회의 때 질의응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자가 줄기세포 기술의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그 치료 목적 승인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참 좋아할 일 아닌가 싶어요. 근데 환자의 생명권이나 기술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기술이 일본에서 재생의료 기술로 치료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참 축하해줘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일본의 재생의료 추진법에 따라서 이제 하나는 재생의료 의약품으로 허가받는 절차가 있어요. 이제 그것도 이제 좀 간소화돼서 이제 임시허가 제도가 생겨서 이거는 이상만 마치면 이제 승인해주는 임시허가 제도 생겼고, 별도로 의료 기술로서 재생의료 기술로서 허가받는 절차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재생의료 기술로 승인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연구 목적, 또 하나가 치료 목적. 그래서 연구 목적 승인,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이런 국내 모 회사가 받은 그런 면역세포 갖고 동기받는 건 연구 목적 승인을 받는 거예요. 연구 목적 승인은 아직 간단히 말하면 안전성도 아직은 확보되지 않았고, 다음에 유효성도 몰라요. 그래서 연구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국내로 말하면,
그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승리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돈을 받지 못하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고 하고 이 연구 기간 다음에 임상 환자 수가 정해져 있게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반면에 이번에 저희가 받은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치료 목적 승인 요것은 저희가 이미 승인받은 퇴행성 관절염 다음에 그 자가 면역 질환 일본에서 이미 승인받은 또 미용 피부 미용 다음에 그 버거시병 이런 것들은 치료 목적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 목적 승인은 뭐냐면 그 안전성도 평가하고 안전성 다음에 유효성에서는 안전성이 확립된다를 평가하고 제일 중요한 게 안전성 확립이에요. 유효성까지 확립은 아직 안 됐더라도 유효성의 가능성이 확인됐냐까지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치료 목적 승인하면 이것은 정상적으로 제 값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고 환자 수의 구애도 없고 일본 사람을 포함해서 전 세계 누구도 다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조건만 맞으면.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받은 건 진정한 상용화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심사 기간의 문제인데 2시간 반이라는 얘기는 왜 우리나라 중앙역사심의위원회를 열잖아요. 그러면 회의를 1시간 반 할 수도 있고 2시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일본 이번에 조인스템 한 거면 1시간 반 했어요, 회의를. 그런데 7명에서 1시간 반 했는데 일본은 그 재생의료 치료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회의 시간을 15명의 의원이 2시간 반을 했다는 의미고요. 저희가 서류를 제출한 건 작년 말에 제출했어요. 2017년 말에 제출해서 위원들이 다 보는 거예요. 다 제출하면 그분들이 서류를 받아서 보고 와서 또 회의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벌써 회의를 3번 했어요. 1월에 한 번, 1월에, 2월에 한 번, 3월에 한 번. 그래서 제가 일본이 참 잘한다고 보는 게 1차 회의를 통해서 쭉 서류를 다 검토해요. 모든 이제 제출한 걸 미리 사전에 검토했고 와서 디스커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질문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게 미흡하니 다음번 회의 때까지 또 이걸 보완해 와라. 그러면 이제 다음번 회의 때 또 가서 보완하고. 그래서 이제 3차로 3월 19일 날.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니까 이제 한 3달쯤 검토한 거죠. 3개월 정도 검토를 해서 마지막 이제 그 회의를 2시간 반 했다는 거예요, 회의를. 그래서 그때 제가 참석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개발 책임에서 참석해서 그 참석위원들하고 다 질의응답을 하고 일본의 재생의료 지금 그 위원회가 종합적인 평가를 했다. 오히려 그 3개월 기간에 집중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것도 회의도 3차에 걸쳐서 하고 더 까다롭게. 사실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란 게 이번에 한국에서 우리 GMP 왜 실사 받아봤잖아요. 다음에 품질 그런 거 다 식약처랑 하면서 했는데 이 위원들의 질문과 지적사항이 수준이 정말 한국 식약처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식약처에 고맙게 생각했어요. 이번 3개월 동안에. 왜냐면 한국 식약처에서 우리가 GMP 실사 왔죠. 그래서 통과됐잖아요. 그다음에 세포 품질 검사도 통과했어요. 다. 아무튼 그걸 하면서 우리가 괜히 많이 배웠거든요. 많이 도와줬어요, 식약처가. 그것 때문에 이번에 통과된 거예요. 하다못해 이런 거예요. 무균 검사를 지방 채취할 때부터 주사 놓을 때까지 무균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이 과정을 다 검증해야 돼. 네? 그러니까 그것을 식약처에 우리가 실사를 안 받았으면 우리 통과 못 했을 거다. 그렇게 보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재생의료의 가장 중요한 그 치료 승인의 1번을 안전성으로 보는 거예요. 세이프티. 그러니까 절대 이 환자한테서 안전에 문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11시에 이 회사하고 마침 식약처에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 심사수정과 그다음에 그 세포 치료제 세포 유전자
뭐 치료제과랑 이제 같이 미팅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뭐 같이 공감한 것은 그거죠. 첫째로는 조인트 스템은 이미 한국에서 2B상이 끝났어요. 이미 한국에서 2B상이 끝나서 식약처에 보고를 완료했다고요. 이미 작년에. 그래서 그냥 3상을 하면 저절로 허가 나는 거다. 그러니까 3상은 이 이슈와 관계없이 3상은 그냥 진행한다. 그러니까 뭐 그런데 이제 그 현재 3상을 진행하는 환자의 그 범위가 좀 틀려요. 이번에 조건부호 간 거랑 게 왜냐하면 이제 3상 진입하는 것은 식약처 가이드라인으로 계속 다 따라서 해왔으니까 들어가는데 이거는 KL 그레이드 2, 3, 4예요. 그러니까 3, 4만 중증만 포함된 게 아니라 2도 포함해서 2, 3, 4 환자를 대상으로 3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현재 10개 대학병원에서 120명을 대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검토 끝나면 다음 주에 신청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이제 그대로 가요. 요건 별개로 이번에 3상 조건부호가 신청할 거는 중증 비가역성 질환인 그 KL 그레이드 3, 4인 환자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사람들이 희귀병만 그게 대상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희귀병만 있던 기준이 2016년 7월에 고시가 변경되면서 중증 비가역성 질환도 포함된 거예요. 그 규제 완화를 하려고. 그래서 그 중증 비가역성 질환의 분류에 KL 그레이드 3, 4인 환자는 거기에 분류가 들어가는 게 식약처도 다 확인해 준 사항이에요. 그래서 2017년 그 4월부터 식약처랑 상의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데 이번에 중앙약심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지적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환자 수가 적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미국에서 임상시험한 그 KL 그레이드 3, 4 환자만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삼상 그 임상계획서와 유사해야 되는데 유사하지 않다. 그 이유를 뭘로 담았냐면 안전성은 문제 없고요. 효과를 평가할 때 대조군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대조군하고 비교 안 했다.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지적을 당한 건데, 이제 저희 의견은, 이것은 우리가 이의 신청을 이번에 할 겁니다. 아마 이번 주쯤 할 것 같아요. 이번 주 말쯤 이의 신청을 할 건데,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은 뭐냐면, 조건부 허가, 품목 허가 반려를 다시 재심해 달라는 거예요. 그 별개 문제니까 그냥 삼상하고 가는 거랑. 근데 왜 그러냐면, 일부 심의위원들이 말씀하셨던 지적사항을 충분히 공감은 해요. 다 공감은 하는데 종합적인 평가를 좀 해달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 KL 그레이드 3, 4 환자에서 조인트 스텝 맞은 사람만 1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조군까지 하면 19명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2번 임상을 더 했단 말이에요. 한국에서도. 그럼 한국에서 임상시험을 합하는 걸 다 3차에 걸쳐서 한 임상인을 하면 61명이에요. 61명. 그럼 저는 충분히 종합적인 평가를 하기에 충분한 인원이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 KL 그레이드 3, 4인 환자가 31명이에요. 조인트 맞은 사람만. 그러니까 31명이 맞았어요. 13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합평가를 해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이 한국 환자, 그러니까 미국 환자가 13명. 그죠? 한국 환자는 18명일 거 아니에요. 조인트 맞은 사람이 18명. 그러면 31명 맞은 사람을, 이거는 자가줄기세포니까, 이 기자님. 각자 데이터가 다 있다고. 그 CSR이라, CSR. 예? 그 그룹이 아니라고. 각자 데이터가 다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각자 그 환자별 데이터를 나오면 다 나와 있다고. MRI까지. 그러면 종합평가를 해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효과가 있나 없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상평가는 통증으로 보는데 바스가 유의성 있게 좋아졌냐. 저는 자신한테 90%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 다음에 워먹이라고 하는 그 기능 개선. 그것도 90%, 10명 중에 9명이 좋아졌어요. MRI는 이제 서울대 보라매 병원 할 때는 관절 내시경으로 하니까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거 뚫어갖고
보니까 이게 생긴 가능성이 딱 보기가 쉬워요. 그거에서 90%가 생겼잖아요. 환자 중에 90%가. 근데 MRI는 애매한 게 이렇게 찍으면 각도에 따라서 이게 그 원래 손상된 부위를 그걸 찍을 수가 어렵어요. MRI는 어려워요. 그래서 MRI 찍는 영상 전문가들조차도 6개월 시점에 이렇게 개선이 뭐 46% 되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MRI 상으로 볼 때, 뭐 10명 중에 5명이 좋아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1년 뒤에는 10명 중에 6명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저가 말하는 거는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중앙의학심에서는 사실은 미국에서 했던 19명, 그 중에서 또 13명만 보고 했고, 특히 대조군이라는 게 이미 미국 FDA 허가받아서 그 증상 개선이나 기능 개선이 되는 대표적인 약인 신비스코원하고 했기 때문에 6개월 후에는 차이가 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임상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전후 비교를 하게 된 거거든, 투여군에. 근데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미국에서 임상할 때, 그래서 MRI 상으로 좋아졌다 나쁘다를 어떻게 평가하냐 기준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선행 문헌을 참조해서 투여 후 6개월 후에 36%가 MRI가 좋아지면 효과 있는 거로 하고 임상을 한 거야. 그런데 46%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성공한 거지. 그래서 단지 우리가 허가 신청할 때는 MRI는 구조 개선이기 때문에 구조 개선으로는 신청을 안 했어요. 이번에 신청할 땐 그러니까 MRI는 평가 대상이 안 되는데 자꾸 그거 갖고 시민들도 얘기한 거야. 원래 뭘 봐야 되냐면 MRI를 볼 게 아니라 워먹하고 바스를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먹이라는 건 그건 기능 개선, 바스는 증상 개선. 그래서 이건 다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것보다 월등히 좋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10명 중에 9명이 좋아졌으면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의 보라매 병원에서 임상했을 때나, 다음에 한국의 강동 경희대병원 연세 세브란스에서 했을 때나, 미국에서 했을 때나 결과가 유사하게 다 잘 나왔어요. 일관성 있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3상 조건부허가, 중증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 대한 그 조건부허가에 대해서는 이제 이의 신청을 해서 재심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절대 제가 식약처와 대립각을 세우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대립각이 아니고 식약처에서 지금 그 고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조건부 허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량권이 큰 거예요. 재량 커요. 그러니까 이참에 만약에 식약처에서 우리 재심을 받아들이면 좋지만 안 받아들이면 우리는 행정소송도 할 거예요. 그러면 행정소송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기회에 한번 식약처도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객관적인 기준이 만들어져서 그 기준대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현재 우리가 식약처가 운용하고 있는 그 조건부 허가의 그 수준이 거의 3상에 가까운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꾸 이게 개발사와의 어떤 말하자면 이 관점의 차이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 한번 그 기준을 한번 정립해 놓은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의 신청하는 거고 재심 신청하는 거고, 저희가 확언 컨대는 정말 공정한 입장에서 이 정형외과 의사가 보면 이건 당연히 조건부 허가를 날 것이다. 왜냐? 지금 65세가 안 됐는데도 그 무릎 연골이 다 손상이 돼서 KL 그레이드 4인 환자. 3 말고요. 4인 환자도 많아요. 근데 이 KL 그레이드 4 환자는 옵션이 없어요. 현재 노 옵션이야. KL 그레이드 4는 아예 지금 노 옵션이에요. 인공관절 수술밖에 없어. 그러면 지금 나이가 만약에 이영선 기자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40이다. 내가 예를 들어 40 됐는데 내가 막 하다가 운동하다가 사가 됐어. 그럼 지금 인공관절 수술 하란 말이야. 이렇게 개발된 걸 약을 이용해서 우선 치료해 보고
정 안 되면 수리해도 된다 이거죠. 그런 게 뭐냐? 이게 바로 저는 이 조건부허가 제도의 취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치료의 기회를 넓히자. 그런 의도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보면 조인트 스템이 품목허가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렇지만 개발사로서는 이 한국 기업으로서는 정부의 그런 기준을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기준이 아직 없단 말이죠. 정확한 기준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요망하는 것은 7명의 평가위원들이 하셨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하고 뭐 소비자 단체나 이 정말 환자를 생각하고 정말 그런 걸 생각하는 의사분들이 더 많이 모여서 한번 종합 심사하는 기회를 한 번은 요즘에 뭐든지 3-4번 있는데 한 번 해놓고서 그냥 딱 하라는 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그 종합적인 심사를 할 기회를 좀 우리가 갖는 것이 비단 저희 회사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줄기세포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아주 필요하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번에 우리를 이렇게 이런 게 왜 굉장히 좋은 기회냐면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우리 이번에도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지금 3월까지 청년 우리 대학교자들을 거의 한 30명 뽑았어요. 그럼 이 산업이 발전되면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일본으로 가는 그 한국 환자, 중국 환자가 한국으로 와서 무릎에 주사 맞는 건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다음에 또 한국에 있는 가난하고 좀 힘든 사람들은 이게 허가가 나면 최소한 실비보험 혜택을 받아요. 지금 일본에 가는 분들이야 경제력 여유 있는 분들 가지만 경제력 여유 없는 분들 못 하잖아요. 그러면 실비보험이라도 받으면 훨씬 본인들이 쉽게 치료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조건부 허가를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어쨌든 노력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 아까 말한 이제 3상 승인 신청하는 거, 그다음에 조건부 허가 다시 신청하는 거 하고 별도로 그건 제가 이미 식약처에 말씀드렸는데 수출 조건부 허가는 바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수출 조건부 허가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해외에서 우리 제품을 수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양서를 우리가 받아서 제출하면은 GMP 실사를 거쳐서 승인을 허가해주는 제도예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수출 조건부 허가는 저희가 다음 주에 바로 신청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죠. 그 종합평 2, 3, 4 한국도. 네. 근데 왜? 한국 2, 3, 4인데 한국에서는 2가 들어있는 게 안 된다는 거죠. 2가 들어있어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한국 이상이요? 한국 투비, 2B? 1, 2, 3 투비 다. 근데 일상은 건강한 환자 아니었어요? 아니지. 아니었어요. 보러 다 환자를 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조삼모사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3, 4인 환자만 한 임상만 내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 그게 말이 되냐고. 이게 2, 3, 4라면 2만 빼면 되잖아. 임상했으면.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종합평가를 해야 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저희가 주장하는 거. 금요일날 방문해서 정말 하소연했어요. 아니 개발사는 누굴 믿냐? 식약처를 믿지. 그러면은 증인이 우리 개발사 관계자가 5명이 있었고 식약처에서는 다 있었단 말이에요. 끝나고 와서 아우 정말 죄송하다고 우리 개발사 원래 발언권 신청했는데도 못했고 그런데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됐다. 그래서 이 정과적인 다 인터뷰 다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거를 서면으로 다 개별 시민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야 3주 걸릴 거다. 말도 돼. 아무리 빨리야 3주 걸릴 거라거든. 그럼 우리는 그걸 누굴 믿어요? 막 묻고 이제 그렇습니까 하고 나는 미국 출장 갔어요. 그러고 이제 그러고 나서 갔다 와서
출장 갔다 와서 이제 그 있었는데 금요일이지. 금요일 날 화요일 날 있었잖아 조약심이. 금요일 날 저녁 밤에 뜬 거예요. 밤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회의록도 봤지만 그렇게 회의록이 부실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그거는 좀 정상적이진 않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냥 제가 그래서 뭐 그랬어요. 야, 3주 걸리다니 어떻게 3일 만에 됐냐. 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원래 그게 뭐 수일에서 수주라는 거예요. 뭐 그러면 나한테 좀 수일에서 수주라고 얘기 좀 해주지. 왜 최소 3주라고 그랬냐. 이렇게 얘기해서 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그렇게 빨리 취합될 줄 몰랐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그 허가기관의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런 것도 이제 아쉽죠. 뭐 예를 들면 그때 이게 뭐 빨리 취합되면 빨리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그거 갖고 뭐 근데 그거는 그냥 제 생각엔 그분들이 식약처 담당 거기 전화해 보면 다 알 텐데요. 그건 뭐 아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악의를 를 안 갖고 있다면 그거는 이제 괜히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예. 뭐 제가 2016년 바스코스텐 이후로는 식약처랑 긴밀히 다 협의하면서 다 하나하나 상의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도 뭐 그렇게 이렇게 잘못된 말을 하고 싶어서 했다고 생각 안 하고요. 아마 어떻게 빨리 취합됐나 보죠. 뭐. 근데 분명한 것은 최소 3주 걸린다고 그랬어요. 더 걸릴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